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이 연 이틀 하락을 이어갔고, 이번 하락은 제법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이 2.75%나 빠졌고, S&P 500도 2.38%, 다우가 1.94%, 이렇게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유는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리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우리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불안감, 또 그렇게 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6%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다시 이제 22만 9천 건으로 1월 이후에 다시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EU 유럽은행이 다음 달부터 11년 만에 금리를 이제 ECB가 금리를 높이겠다. 그래서 이제 제로 금리가 없는 겁니다, 유럽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시장을 이렇게 떠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이제 그 우려되는 것들이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오니까, 특히 이제 그 막판으로 가면서 매도가 강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우리 시장은 역의 환율이 1265원을 다시 넘어가면서 출발 자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작에 무려 그 1%가 넘게 1.11%가 빠지면서 출발을 해서 지수상으로 2600을 무너뜨렸어요. 출발부터. 그래서 잠시 이제 2600을 좀 회복하는가 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 지속적으로 그 매도 쪽에 쓰면서 지수는 다시 이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이제 5월 12일 저점 있죠. 2546인가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최근에 이제 새로 형성되고 있는 그 밑에 그 하방 추세선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선하고 그 하방 추세선을 오늘 이제 무너뜨렸다 하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오늘 냈고, 결국 오늘 뭐 옥신각신 하루 종일 했지만 마지막 종가에 굉장히 그 애를 썼는데 양봉을 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도지 모양을 만들면서 결국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슬림하게 양봉을 만들었지만 그런 이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8,48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8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조가 넘게 1조 1,05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가 지수는 2,595.86포인트, 어제보다 1.13%가 하락하는 채로 오늘 주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시장도 거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중간에 이제 다소 낙폭을 좀 줄이는가 싶었는데, 뭐 워낙 뭐 그 외국인들하고 오늘 기관이 뭐 끝날 무렵에 조금 이렇게 그 매도폭을 줄였지만 줄곧 매도 사이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뭐 혼자 매수해갖고 지수를 회복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나마 십자를 그리긴 그려놓고 그거를 이제 양봉, 그러니까 빨간색의 십자를 그렸다는 게 그나마 이제 코스닥보다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나 보이는 코스닥이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9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2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70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69.86 포인트, 어제보다 0.83%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그 시가총액 주요한 거를 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1,400원이나 밀려서 63,800원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참 그 그래프 모양을 보면 뭐 월봉을 봐도 그렇고 일봉을 봐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가 뭐가 단기간에 회복될 겁니다라는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5,86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6,618억을 샀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132억을 샀는데 연기금이 109억을 샀습니다. 순매수. 개인이 33억 샀고 외국인은 1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 알지만 이제 7월 다음 달 되면 LG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풀리는 물량이 제법 나오죠.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나옵니다. 996만 주인가 이렇게 제 기억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늘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SK 하이닉스도 개인만 1,036억을 샀어요. 외국인은 428억을 순매도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산 거는 현대차 37억 정도 순매수, SDI 177억 순매수, 기아 122억 이게 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그 밖에 이제 이슈별로는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뉴스에서 자율주행 관련, 이건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이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실시한다 하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총 레벨이 5개가 있잖아요. 레벨 1, 레벨 2.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게 레벨 3입니다. 우리 일부 이제 자율주행 기능 뭐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차들 보시면 최근 차들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차가 하려는 게 레벨 4예요. 레벨 4. 그 레벨 4가 지나면 레벨 5. 레벨 5는 진짜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우리가 그 예전에 공상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제 레벨 4는 일부 사람이 좀 관여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증해 보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기대감 때문에 관련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검색하실 때 자율주행차 관련주 이름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실제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가끔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고 그랬던 건데, 다음 주에 필요하면 주요 섹터별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먹거리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모든 게 다 문제지만 에너지도 문제고. 근데 이 자국 보호를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개국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밀, 설탕에 이어서 지금 쌀도 만지작거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가 쌀 세계 1위 수출국입니다. 2위가 태국이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먹는 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도 이제 WTO 때문에 AT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입하죠. 쌀을 수입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로 이제 쌀을 활용하는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도 제공하고 이런 거죠. 주로 우리는 이제 동남아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태국이나 베트남이 슬슬 이제 아직 수출 제한은 아닌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쌀 과자니 뭐니 이런 거 다 오르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툭 치면 이렇게 쭉 도미노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쌀까지 그러니까 점점 더 걱정이고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곡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송 재개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합의를 봐도 정리하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이 영향받으려면 한 6개월 정도 또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타임 래그도 있고 그래서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한 3개월 건설주들이 좀, 그랬었잖아요. 좀 밀렸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인데, 이유는 뭐 이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뭐 특별한 핫 이슈도 아니고, 그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 정책은 상당히 많이 골치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이제 오락내리락 그 얘기 있을 때마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시장은 뭐 미국 충격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어오던 기술적 분석 상의 추세가 좀 불안해지는 단계까지 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결과가 이런 우려 등으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은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 올랐어도 사실은 강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어제 제가 그래서 안 사도 되는 이유, 지금 성급하게 안 사도 되는 이유에서 설명드렸지만 어제 이제 동시만기일 정리 때문에 막판에 거의 동시효과 수준의 몇천억을 끌어올리면서 오버해서 샀죠. 5천억이 넘게 기관이. 그건 이제 기관이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갖고 못 있어요. 늘 그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나쁘니까 2,800억밖에 못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팔 거다. 올라가면 더 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도 그런 데다가 우리는 수급 구조상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뭐 시작 전부터 그거는 뭐 웬만큼 시장을 보는 분이면 다 이제 예측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까지 보여준 거로서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거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우선 뭐 나쁜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죠. 이런 거는 나쁜 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 첫 번째 단기 추세 이탈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오늘 하루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계속 뭐 그 추세를 이어간다 그러지 않고 월요일 날부터 돌아서서 CPI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시 튈 수는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까지 보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별로다, 우려된다,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월요일은 조금 이제 그건 또 우리가 기대 쪽에서 좀 얘기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수급에서 중요한 건데, 최근에 우리 신용잔고가 지난주에 비해서 1조가 늘었잖아요. 21조인데 21조에 1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최근에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 오래되지 않으시면 자꾸 이제 이런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적인 거를 항상 줘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증시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들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희망을 줍니다. 항상. 근데 시장이 항상 희망을 그렇게 줄 만큼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 희망적인 기쁨을 주는 날은 오히려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은퇴도 했고, 또 제가 이거 100만 개미 시작한 게 원래 개인 투자가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맞든 틀리든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댓글에 막 난리치신 분도 계세요. 뭐 이 사람은 맨날 기다리랜다. 뭐 그때 맨날 기다리는 게 맞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지 말라, 사지지 말라. 확인하고 사야 된다. 개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제 뭐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싸다. 뭐 막 자꾸 이런데 현혹돼 갖고 자꾸 돈 끌어다, 그것도 빚 끌어다 사는 게, 이게 신용이 일주일 사이에 1조가 늘면, 이게 빚 끌어다 산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또 물린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현상으로. 물론 이제 내일부터 폭등하면, 월요일부터 폭등하면, 에브리바디 해피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신용 물량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남의 돈, 빌려온 돈은 오래 못 버텨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하면 이게 다시 매물화됩니다. 오래 못 기다리니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매물화돼요. 반대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 물량이 돼요. 빚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주식 투자는 1년에 한두 번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세요. 그 재작년처럼 무조건 사면 아무 때나 사도 아무 때나 오르고 이러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주시장은 1년에 한두 번만 매매 잘해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뉴스 제가 또 보내드렸지만 경상수지가 불안한 거예요. 경상수지가 2년 만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더 칼럼니스트에 언젠가 쓴 걸 보셨죠? 주식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 정리하고 큰 방향을 볼 때는 옛날에 배를 항해할 때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우리가 찾았듯이 하나만 보면 된다. 그게 뭐냐? 경상수지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8천만 불 크진 않지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무역 수지도 무역 수지지만 서비스 수지 같은 건 이제 그 해운 이런 쪽이 올랐으니까 그건 또 흑자가 났고 또 여행 수지도 보복 여행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또 이제 마이너스 됐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환율을 그냥 끌어올리잖아요. 오늘도 환율 오늘 얼마예요? 1268원 90전. 12원 약해졌어요. 68원, 거의 70원 가까이 또 환율이 갓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다. 근데 이런데 무슨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을 또 따져보자. 그래도 항상 희망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가 2600이 무너졌다는 거 오늘 그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죠? PBR, 부킹 밸류 레이시오, 프라이스 부킹 밸류 레이시오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 가치 대비 어떤 거냐라는 게 이게 이제 1 수준에 딱 걸리는 그 분기점이 코스피 지수로 말하면 2600인데 2600을 깨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1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킹 밸류, 그러니까 청산가치만도 못하게 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싸다. 그 얘기예요. 주가가 이제 싸다. 그래서 이런 이제 PBR이 1 밑으로 떨어지는 데 사면 언제 사도 결국은 먹는다. 근데 요 말이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결국이에요. 이 결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요런 때 사면 PBR 1 이하에서 사면 언제 사도 결국 먹는다. 결국 먹는다는 얘기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숨겨놓고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PBR 1 밑으로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튀어오른다? 아니에요. 거기 오래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싸졌다는 건 좋은 거다. 그렇죠. 주식은 싸게 사서 높게 팔아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잠든 새에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늦게라든지 CPI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 빌미를 줄 거고, 미국은 미리 한번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력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시장답게. 또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월요일 날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조금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요새 희망이 잘 없으니까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MSCI 선진국 지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 가려고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 워칭 리스트 국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6월 안에 뭐 그게 발표가 돼야 돼요. MSCI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한국은 워칭 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호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분석가들은 시장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때도 그랬어요. 저 현역 때도. 그러면 이머징 마켓인데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돈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나가고, 또 선진국에 투자하는 그런 돈들이 들어오려면 타임 레그도 걸리고 그래서 결국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런 계산법은 다 의미가 없죠. 예.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아니, 월드컵 최종 예선에 뽑혀서 월드컵 나가면 그게 되는 거지. 월드컵 나가봤자 16강 들기 힘들다고 그거 따져보면 되게 힘드니까 월드컵 나가지 맙시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예. MSCI가 어쨌든 그 선진국 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가 싹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거의 이제 선진국 문턱에 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시장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늘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주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요. 돈 벌기가 이렇게 쉽나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버는 것보다 깨질 때 안 깨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 때 벌다가 깨질 때 남보다 앞장서서 깨지고 이러면 언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많이 버는 거를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안 깨져야 된다. 이걸 항상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을 겪어내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또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술권생에 금요일이라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올려놨으니까 주말에 좀 들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시장을 설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쁜 점, 좋은 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장 끝나면 그냥 다 잊고 또 CPI 어떻게 나오든 잊고 시장이 그렇게 확 주저앉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첫째, 제발 부탁인데 먼저 움직이지 마시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왜? 여기서 또 물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현금만 100%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시라. 분할로 지금부터. 이렇게 쌌는데 왜 못 사냐. 근데 대부분이 물려 있어서 한쪽에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실었는데 또 주저앉으면 이땐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안 사면 안 물려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 떠나면 어떠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떠나면 못 먹어요.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다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40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주식시장 들락날락 하시는 분 치고 돈 버는 분 못 봤어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버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싸니까 사자느니 무슨 공포에 사야 무슨 먹는다느니 이따위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니 무슨 공포에 사야지 먹죠. 근데 리스크는 감안 안 해요? 공포에 산다는 게 뭐예요? 리스크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스크가 다 현실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싸니까 무조건 산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작년 기억하시잖아요. 안 쌌잖아요. 팍팍 튀어올라서. 근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기존의 주식이 물려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식을 갖고 있고가 아니라 기존의 주식 물려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기다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세요. 내가 주식이 한 주도 없는 것도 아닌데 내일부터 올라도 좋고 내가 가진 주식 평가 이익 나니까 떨어지면 내가 현금 갖고 있으니까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넘어가셔야 돼요. 어쨌든 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거를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권생도 보시고 주말에 시장 입고 편히 좀 보내세요. 그 다음에 이제 CPI 그 사이에 발표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